아, 정말 가슴 먹먹한 그런 전투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아픔을 직접 겪었던 분이 또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다부동 전투에서 전사를 하셨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 할아버님이? 네, 21살에 결혼을 하신 지 채 3년이 안 됐던 시기였습니다. 3일간 짧디 짧은 군사 교육을 받고 이렇게 다부동까지 직접 걸어서 행군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착하고 눈을 붙일 새도 없이 바로 전투에 투입이 돼서 저희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친형 그리고 사촌형까지 해서 삼형제가 다부동 전투에 투입이 됐었는데 네, 그 중에서 저희 할아버지만 돌아오시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당시에 이제 큰할아버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 포탄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게 네. 다부동 전투 얘기를 하는데 네. 바로 또 이렇게 만나 뵈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강사님 강의가 더욱더 뜻깊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주영 기자님의 그 할아버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내주신 영웅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네. 한번 우리가 좀 더 이야기 외연을 한번 좀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실란가? 빨간 마우라는 우리 어떻게 우리만 아는 거야. 빨간 마우라는요, 이게 어느 영화의 주제가였죠. 예.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1960년대 영화예요. 여러분들 그 빨간 마우라는 영화인데 당시 초호화 캐스팅 최무룡, 최은희, 감독 신상호. 네, 몰라. 누구야 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는 뭐 김태희 씨라든지 막 이런 어떤 배우들이 총 출동된 그런 영화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평양 폭격을 나가는 이 공군 중에서 나관중 대위라고 있어요. 이 대위가 무려 100회, 100회 이상 출격을 하면서 보여줬던 그 영웅담을 담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이 빨간 마우라였는데, 자, 여러분들, 이 빨간 마우라, 이 나관중 대위,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일까요? 아닐까요? 인물이다. 맞습니다. 네, 실존 인물인데요. 이 공군에 살아있는 전설이죠. 바로 유치곤 장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치곤 장군은요, 놀랍게도 대구 출신이세요. 대구 출신입니다. 네. 대한민국 공군에 살아있는 전설, 바로 이 유치곤 장군님인데, 유치곤 장군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유치곤 장군의 가장 대표적인 작전이 뭐였냐면 그 승오리 철교 폭파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 철교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물자가 오고 가는 곳이니까 이 평양 폭격이 들어가려면 그 승오리 철교를 딱 끊어놔야 되거든요. 끊어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았나 봐요. 유엔 비행기 쫙 돌면서 그 다리를 끊어놓으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500번 도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유치곤 장군이 출격하게 됩니다. 여기 평양을 지켜내려는 또 인민군의 엄청난 저항이 있잖아요. 이거 결코 쉽지 않겠다. 하지만 저 승오리 철교는 반드시 폭격해야 된다. 결심합니다. 바로 가장 낮은 저공 비행을 택하는 거예요. 가장 낮게 날아가면서 폭탄 한 발을 결과는 어땠을까요? 원샷! 원킬!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성공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목숨을 내놓고 작전을 수행한 겁니다. 저렇게 낮게 날아가면 대공포가 가만히 두질 않거든요. 근데 그 대공포의 그 위협 사격에도 굴하지 않고 낮게 비행해서 폭탄 투척을 했다라는 사실. 그게 성공하고 성공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저분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지, 저분들이 우리에게 남기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유치곤 장군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군에 살아있는 전설, 무려 203회 출격을 합니다. 엄청나죠? 진짜 이 빨간 마우라의 전설이 바로 이 유치곤 장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대구라고 하는 같은 그 또 동양으로 또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기억해 줄 수 있는 이름이 아닐까. 여기서 제가 지금 빨간 마우라라는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빨간 마우라가 어디서 출발한 걸까? 빨간 마우라. 태극기에 빨간색이 있어서. 태극기에 빨간색이 있어서. 네. 기가 막히게 잘 엮으시네요. 빨간 마우라 역시 6.25 전쟁과 연결이 됩니다.
역시 이 강릉 지역에서 출발했던 제10 전투 비행단 평양 폭격을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뭔가 우리만의 무언가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학교에서 체육대회 할 때 그래도 우리 반끼리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반티. 그렇지. 반티 입잖아, 반티. 그죠? 우리도 지금 이 비행기를 출격하면서 우리 어떤 팀원에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뭐가 좋을까? 그건 바로 열정. 그리고 이 비행기를 타고 폭격을 하는 우리의 어떤 이 애국심.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징이 뭘까? 빨간 마우라. 그래서 지금 이제 공군, 파일럿, 빨간 마우라 타고 쫙 비행기 오르잖아요. 그게 바로 6.25 전쟁 때 바로 이런 열정과 그들의 강인한 애국심을 표현하는 상징으로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군 얘기 나왔으니까 당시 그 6.25 전쟁 때 그 공군의 아버지라고 칭해졌던 인물이 있어요. 한국인일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입니다. 바로 딘 헤스 대령이라는 분인데 여러분들 이분이 1년에 비행기를 몇 번 탔냐면 무려 250회를 탑니다. 1년이 며칠이에요, 여러분들? 365일이에요. 그 중에서 250회? 그럼 거의 매일매일 그냥 하늘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공군, 세계 공군사에서도 대단한 족적을 남긴 그런 분인데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그 공군, 이 파일럿을 양성한다든지 비행기 조종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교육했던 우리 공군의 출발, 그 공군의 출발에 있는 살아있는 공군의 아버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전투기를 타고 폭격을 하는 어떤 그런 그 야수와도 같은 저 같은 느낌 있습니다. 네, 야수와도 같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너무 따뜻한 휴머니즘을 갖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1950년 12월 20일 이 디니스 소령이 김포공항에서 이 철수하는 비행기, 그 비행기를 붙잡아요. 그 수송기에 태워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누구였냐면 전쟁으로 버려져 있는 고아들. 긴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군수물자 실려가지고 빨리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때 그 비행기를 멈추게 해서 거기에 전쟁 고아들을 태워냅니다. 무려 1000여 명. 엄청나죠? 결국 안전하게 그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그 전쟁 고아들은 내리게 됩니다. 그들이 제주도에 내리고 나서 겪었던 날은 크리스마스.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죠. 그 치열하게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전쟁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가치, 그 따뜻한 휴머니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이 디니스 소령을 통해 가지고 한번 그때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자, 정말 6.25 전쟁과 관련된 영웅들, 전쟁 영웅,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전쟁 영웅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또 한 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 없이 쓰러져 갔던 학도병들. 사실 이 학도병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되었을까? 숫자상으로 보면 뭐 한 2,000명이라고 하지만 대략 한 2만에서 3만 명이 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도병들의 이야기 중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학도병이 남긴 글인데요. 이걸 여러분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그 현장 속에서 이 글을 남기고 있을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이 글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에 왜 해야 할까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님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그냥 물러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니 곁을 가겠습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그냥 역사의 한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치열한 총탄이 오고 가는 현장 속에서
가장 생각나는 건 엄마겠죠. 내가 과연 엄마를 또 볼 수 있을까?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또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머니 저는 꼭 살아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씁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적들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꼬깃꼬깃 꽂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퓨! 마지막. 이 글은요, 포항 전투에서 사망한 학도병 이우근 학생의 편지입니다. 이때 이 이우근 학생과 같은 71명의 그 학도병들이 전원 사망하거든요. 나중에 그 전사자들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그 주머니에 전투가 벌어지기 그 직전에 쓴 생생한 그 기록의 편지가 나오게 되면서 이 학도병의 그 아픈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정말 이 편지 읽을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나이 또래 친구들이 그 총탄이 빗발치는 그 현장에 투입되어 가지고 지켜내려고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편하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기네 재산, 누군가는 자기의 청춘을 다 내바치면서 살았던 그 역사의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기려고 했던 것, 우리는 지금 엄청난 역사의 선물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는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무엇을 남겨주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저 오늘의 이야기가 과거의 어떤 역사적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단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래 학도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야 되고 생각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알게 돼서 정말 좋았고, 마음 한켠에 6.25 전쟁이라는 우리의 역사를 새길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에도 그 미래 세대들한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약간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오늘 이 강연을 통해 가지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 최전선이 바로 이 대구 다부동 전투였다는 사실.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이 다부동에서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싸웠을까. 그 덕분에 지금 내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제 이 다부동이 아픔과 전쟁의 다부동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말 그대로 그 이름에 다 부자 되는 그 다부동으로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